왜냐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오총성 병사가 지금 이국종 교수와의 면담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화면을 같이 보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총성 병사가 전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만 알고 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모르더라. 문 대통령 취임한 지 반년이 됐는데 일단 아무리 엘리트 병사라도 이 국내, 그러니까 남한 소식에는 잘 모르는 게 많습니까? 사실 북한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같으면 여러 가지 언론과 또 채널을 통해서 뭐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다 다뤄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식을 우리 국민들은 쉽게 적응을 하게 되고 또 받아들이게 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고위층들 내놓고 북한 일반 병사들이나 북한 주민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문제가 더 관심이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아주 적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올라왔음에도 이 병사 같은 경우는 지금 25세의 나이면 거의 북한 군대 생활 내에서는 거의 너 선배라고 할 수도 있는 나이거든요. 베테랑. 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선거가 바뀌어서 대통령 바뀌었다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이 친구 하나를 놓고 우리는 북한 내에서 많은 주민들 또 많은 병사들이 또 군인들이 자기들 생계 또 경제적인 문제만 신경을 쓰고 그게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의 생각이 간다라는 거고 정치나 이런 부분에는 관심을 좀 덜 가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선거제도 정말 그런 게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데 아예 선거제도라는 개념조차가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네, 북한에도 헌법상에는 선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최고인민의 대의원 선거도 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북한에서 제가 있을 때 경우에도 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대의원 선거도 지역마다 어느 날 그냥 길거리에 나가면 이렇게 전단지 같은 것을 그냥 담백에 붙였습니다. 예. 이 사람이 우리 지역 대의원이니까 이 사람을 찬성 투표합시다. 그럼 당에서 찬성 투표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고 어떤 일을 하는지 또는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갖다 줄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찬성 투표해야 되는 이런 대의원 선거 정도만 알 뿐이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놀랄 일이죠. 그것도 우리 전체 국민이 본인이 선거권을 가지고 자기가 투표할 수 있는 대통령을 골라서 투표한다라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율 100%, 찬성 100%의 북한 네. 병사가 글쎄요, 선거제도, 대통령 직선제 당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이국종 교수랑 참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소연 대표님 하나 더 여쭤볼 게 뭐냐면 초코파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 오총성 병사가. 물론 저희도 이 개성공단에서 초코파이가 인기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들었지만 저렇게 콕 집어서 오총성 병사가 초코파이 얘기했다. 네. 어떻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초코파이는 영양식입니다. 하루에 식사를 안 하고 있는 이 북한 주민들에게 또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식이 아파서 쓰러졌을 때 열이 나거나 고열이 났을 때 초콜릿이 묻어있는 초코파이를 주면서 영양 보충을 시키려고 하는 아주 귀한 음식이죠. 예. 근데 이 초코파이가 우리가 개성공단이 운영이 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초코파이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백화점 내에서 파는 초코파이보다는 좀 사이즈가 조금 좀 작은 사이즈로 북한 개성공단 노동자들만을 위한 초코파이가 따로 만들어져서 들어갔던 거죠. 북한용 초코파이가 따로 있는 거죠? 따로 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초코파이가 저거죠? 초콜릿 단설기 말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초콜릿 저것이 들어갔었는데 예. 저것이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가져다가 따로 시장에 내다가 밀매처럼 해가면서 팔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저 겉에가 지금 건 모양 봉지에 대한민국 회사가 지금 적혀져 있고 여러 가지 저런 것이 있기 때문에 판매할 때는 저 봉지를 빼고요. 안에 내용물만 뽑아서 그냥 하얀 봉투 같은 데다 이렇게 막 넣어서 이렇게 해서 팝니다. 그리고 초코파이 파는 사람들은 북한에서는 이게 똑똑이 장사꾼이라고 하는데 집마다 이렇게 똑똑 두드리면서 장사한다고 그러면서 몰래 똑똑 두드리면서 와서 초코파이를 팔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총성 병사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 내에서 군사복무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귀하게 초코파이를 먹어봤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콜릿과 그 초코파이의 그 깊은 맛의 여운이 아마 지금 남아 있어서 가장 먼저 지금 초코파이를 먹고 싶어 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저 듭니다. 영화 속에서도 송강호 씨가 저렇게 초코파이를 먹는 옛날에 모습이 나오네요. 개성공단 관계자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초코파이를 우리는 그냥 이제 하나 이게 입에 넣어서 먹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따뜻한 물에다가 이렇게 불려서
이게 죽같이 이렇게 먹는 경우도 많대요. 초코파이를요? 네, 그게 하나 이제 뭔가 식사 대용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귀한 식사 대용으로 해서 그렇게 또 먹는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채널에 단독 보도해서 이소연 대표님 네. 오청성 병사의 아버지가 고위 간부니까 중령 출신 간부니까 어느 정도 평양에서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자마자 뭐 음식에서 초코파이가 바로 먹고 싶다. 북한에 이런 실태가 보여지는 겁니까? 네, 우리로 말하면 헌병대, 북한에서는 경무대라고 하는데 거의 북한 내에서는 군인들의 이런 비사회주의적인 법과 질서를 차단하는, 통제하는 이런 경무대에서 중령 계급을 단 가족의 자제라고 지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령 계급이라고 해도 북한의 전체적인 경제적인 상황이 초코파이를 우리처럼 쉽게 먹을 정도의 경제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중령 가정도 분명히 다른 가정보다는 밥술은 먹고 살았겠지만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을 거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저는 이 병사가 왔을 때 그 가족에 대한 생각이 한 가지가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지만은 오청성 병사의 북한에 있는 가족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청성 병사가 이렇게 판문점을 통해서 국제사회뿐 아니라 대한민국까지 떠들썩하면서 왔기 때문에 분명히 그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나 바로 직행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이 꽤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친구가 먼저 지금 기순회원 과정에 그 다음에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간다라고 하면 북한 내에서 태어난 주민들은 그것이 연좌제 처벌 방식에 의해서 모든 가족까지 처벌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친구가 지금 병원에서 지금 거의 호전된 상태가 됐다라고 하면 예. 가족에 대한 걱정과 그다음 그런 것 때문에 초코파이를 먹고 싶다 내지는 소녀시대 음악을 들으면서 이게 좋아했다든가 이런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가족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지만 제가 북한에서 살다 온 탈북민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미 이 친구가 기순하기 전에 예. 가족이 그 어떤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부모님들이 어떠한 죄를 지어서 수용소에 가게 되면 그 자식이 군사복무한 자식 같이 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오청성 병사의 부모는 가족들이 예. 지금 북한에서 여유 있는 그리고 편안한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준한 것이다. 네, 그래서 어떠한 피해를 먼저 당했기 때문에 이 병사가 정말 급하게 지프차를 타고 이렇게 기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가족이 아니고 이 친구가 지프차에 모시고 다니던 간부가 있을 겁니다. 여단장급 이상의 여단장, 여단 참모장, 사단장, 사단 참모장 이렇게 둘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운전수는 곧 여단장 운전수는 북한에서는 여단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같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밀착 같이 생활을 하는 이런 운전병이기 때문에 근데 혹시 이 친구가 옆에 차에다가 모시고 다니던 여단장이나 사단장급의 간부가 그 어떤 일로 인해서 사고를 당해서 북한에서 또 피해를 본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운전수가 또 같이 조사를 받아야 되고 같이 피해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병사가 정말 이런 탈북민 중에서 가장 최단 시간에 짧은 시간 내에 정말 이렇게 모험을 하면서 기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대표님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의 의료 체계가 참 심각한 게 저희 채널의 사회부 기자가 직접 의료진을 만나서 오청병 병사에게 당신이 비형 간염에 걸렸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게 뭐냐라고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료진이 본인이 비형 간염에 감염된 것도 모르니 얼마나 아픈지조차 모르는 게 좀 안타까웠다 이런 말을 했는데 북한에서는 본인이 어디가 아픈지 이런 게 정기적으로 검사가 잘 안 되나 봐요. 사실은 북한 내에서 많은 주민들도 그렇고 군인들 속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 결핵과 간염입니다. 결핵과 간염이라는 것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병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 내에서 한 사람의 이런 병이 발생한 환자가 생기면 철저히 격리를 하고 치료가 완전히 됐을 때까지 격리 상태를 보존한 상태에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단기간에 그냥 약이나 이런 중차적인 절대적인 완전히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사회생활을 하고 또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환자들이 사회에 계속 만연해 있는 거죠. 또 더욱이 지금 오청성 병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몸에서 기생충이 나온 문제로 또 우리 언론에서 좀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기생충을 보면서 저희 탈북민들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저것이. 저희 요군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군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입으로 기생충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고 배가 아파서 군의소 가게 되면 군의관들이 제일 먼저 약 처방해주는 게 기생충 약인데 예. 그 기생충 약도 굽이 있습니다. 네, 또 굽에 따라서 하얀 알약을 그렇겠죠. 먹는 사람이 네. 있고 볕지부린물을 먹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기생충은 늘 달고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글쎄 오총성 병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이국종 교수의 행보 하나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와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오총성 병사가 지금 이국종 교수와의 면담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화면을 같이 보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총성 병사가 전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만 알고 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모르더라. 문 대통령 취임한 지 반년이 됐는데 일단 아무리 엘리트 병사라도 이 국내 그러니까 남한 소식에는 잘 모르는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북한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같으면 여러 가지 언론과 또 채널을 통해서 뭐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다 다뤄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식을 우리 국민들은 쉽게 적응을 하게 되고 또 받아들이게 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그 고위층들 내놓고 북한 일반 병사들이나 북한 주민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문제가 더 관심이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아주 적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올라왔음에도 이 병사 같은 경우는 지금 25세의 나이면 거의 북한 군대 생활 내에서는 거의 너 선배라고 할 수도 있는 나이거든요. 베테랑. 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선거가 바뀌어서 대통령 바뀌었다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이 친구 하나를 놓고 우리는 북한 내에서 많은 주민들 또 많은 병사들이 또 군인들이 자기들 생계 또 경제적인 문제만 신경을 쓰고 그게 더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의 그 생각이 간다라는 거고 정치나 이런 부분에는 관심을 좀 덜 가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선거제도 정말 그런 게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데 아예 선거제도라는 개념조차가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네, 북한에도 헌법상에는 선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최고인민의 대의원 선거도 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북한에서 제가 있을 때 경우에도 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대의원 선거도 지역마다 어느 날 그냥 그 길거리에 나가면 이렇게 전단지 같은 것을 그냥 담백에 붙였습니다. 예. 이 사람이 우리 지역 대의원이니까 이 사람을 찬성 투표합시다. 그럼 당에서 찬성 투표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고 어떤 일을 하는지 또는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갖다 줄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찬성 투표해야 되는 이런 그 대의원 선거 정도만 알 뿐이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놀랄 일이죠. 그것도 우리 전체 국민이 본인이 선거권을 가지고 자기가 투표할 수 있는 대통령을 골라서 투표한다라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율 100%, 찬성 100%의 북한 네. 병사가 글쎄요, 선거제도, 대통령 직선제 당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이국종 교수랑 참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소연 대표님 하나 더 여쭤볼 게 뭐냐면 초코파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 오총성 병사가. 물론 저희도 이 개성공단에서 초코파이가 인기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들었지만 저렇게 콕 집어서 오총성 병사가 초코파이 얘기했다. 대한민국 그 회사가 지금 적혀져 있고 여러 가지 저런 것이 있기 때문에 판매할 때는 저 봉지를 빼고요. 안에 내용물만 뽑아서 그냥 하얀 봉투 같은 데다 이렇게 막 넣어서 이렇게 해서 팝니다. 그리고 초코파이 파는 사람들은 북한에서는 이게 똑똑이 장사꾼이라고 하는데 집마다 이렇게 똑똑 두드리면서 장사한다고 그러면서 몰래 똑똑 두드리면서 와서 초코파이를 팔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총성 병사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 내에서 군사복무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귀하게 초코파이를 먹어봤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콜릿과 그 초코파이의 그 깊은 그 맛의 여운이 아마 지금 남아 있어서 가장 먼저 지금 초코파이를 먹고 싶어 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저 듭니다. 영화 속에서도 송강호 씨가 저렇게 초코파이를 먹는 옛날에 모습이 나오네요. 개성공단 관계자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초코파이를 우리는 그냥 이제 하나 이게 입에 넣어서 먹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따뜻한 물에다가 이렇게 불려서 이게 죽같이 이렇게 먹는 경우도 많대요. 초코파이를요? 네, 그게 하나 이제 뭔가 식사 대용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귀한 식사 대용으로 해서 그렇게 네. 어떻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초코파이는 영양식입니다. 하루에 식사를 안 하고 있는 이 북한 주민들에게 또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식이 아파서 쓰러졌을 때 열이 나거나 고열이 났을 때 초콜릿이 묻어있는 초코파이를 주면서 영양 보충을 시키려고 하는 아주 귀한 음식이죠. 예. 근데 이 초코파이가 우리가 개성공단이
운영이 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초코파이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백화점 내에서 파는 초코파이보다는 좀 사이즈가 조금 좀 작은 사이즈로 북한 개성공단 노동자들만을 위한 초코파이가 따로 만들어져서 들어갔던 거죠. 북한용 초코파이가 따로 있는 거죠? 따로 네.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초코파이 저거죠? 초콜릿 단설기 말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초콜릿 저것이 들어갔었는데 예. 저것이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가져다가 따로 시장에 내다가 밀매처럼 해가면서 팔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저 겉에가 지금 건 모양 봉지에